안녕하세요, 집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스퍼 리뷰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 달 타고서 리뷰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제 경험이 조금 없었고 고속도로도 안 타본 상황이라서 시승기랑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또 대본을 안 쓰다 보니까 너무 내용도 길어지고 늘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대본을 써왔습니다. 항상 이 의상을 많이 입고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가 지금 운전좌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놓으면 너무 좀 가려져가지고 옆좌석으로 이동을 할 건데, 캐스퍼가 또 지금 옆좌석이 벽이 막혀져 있어서 내려서 타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레버를 뒤로 최대한 밀고 요 레버 뒤로 최대한 밀면은 여기가 없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슝.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가 정말 차일못이라는 거는 계속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차일못이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리뷰인 것 같아요. 우선 보통 캐스퍼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과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컬러랑 옵션, 그리고 블랙박스, 썬팅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정보를 많이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구매한 사양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모던 트림에 티탄 그레이 메탈릭, 내장은 블랙 시트로 다 했고요. 추가 옵션은 멀티 내비 플러스 요거밖에 없고요. 금액은 총 1,733만 원입니다. 우선 컬러는 총 6가지가 있죠. 아이보리 빛의 언블리치드 아이보리, 그리고 제가 구입한 어두운 차콜 컬러의 티탄 그레이 메탈릭, 그리고 완전 화이트인 아틀라스 화이트, 오렌지 레드인 소울트로닉 오렌지 펄, 이번 대표 컬러인 톰보이 카키, 그리고 파란색의 인텐스 블루 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라 화이트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뭔가 안 질릴 것 같고 흔한 컬러지만 이 컬러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니까 물론 저 때는 이렇게 컬러를 다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전 예약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보는 게 쉽지 않을까요? 길거리에도 많고, 그러니까 꼭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민하실 만한 게 사양일 거예요. 이제 사양은 3가지로 나뉘죠. 깡통인 스마트 트림과 중간인 모던 트림, 그리고 풀옵션인 인스퍼레이션이 있죠. 저는 중간인 모던 트림을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경차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 차를 끌어보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옵션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경차는 그냥 아예 싼 맛에 깡통으로 타거나 아예 풀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사서 탈 사람은 난데 남들이 뭐라고 하던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결국엔 그 말을 무시하고 제가 필요한 사양을 생각해봤어요. 저는 우선 차박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출퇴근용으로도 서울 시내에서만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좀 달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굳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썬루프 진짜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를 선택하지 않은, 깡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는 엉뜨랑 손뜨가 안 된다는 점이 너무 컸어요.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고 초겨울부터 지금까지 엉뜨 손뜨를 안 하고 주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히터를 굳이 엄청 추운 날 아닌 이상 안 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건조해서 엉뜨랑 손뜨를 오히려 틀고 히터를 최대한 안 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 트림을 하면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다는 점이 제가 모던 트림으로 가야 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선 모던 트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모던 트림으로 가면은 키도 스마트 키에 버튼식 키에 등등등등 조금 더 버전이 올라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편해요. 사실 키를 그때그때 꺼내서 이렇게 꽂기가 정말 번거롭잖아요. 솔직히 가방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키는 되게 좋은데 어쨌든 무덤 트리면서 이게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통풍 시트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써요. 제가 급하게 뭔가 일을 하고 탈 때가 많아서 통풍 시트를 항상 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옵션 중에 멀티내비 플러스만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추가한 이유는 바로 후방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사실 주차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아무리 작은 차지만 그래도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가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다니는 건물에서는 나갈 때 뒤에 사람들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게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진으로 이제 주차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를 하게 됐고 또 현대에서 제공하는 애플 카플레이가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핸드폰이랑 연동되니까 진짜 핸드폰 거치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항상 거치대는 막 제가 사는 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물론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되게 핸드폰 배터리 걱정 없이 항상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굳이 안 봐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후방 카메라가 꼭 필요하시고 노래나 내비를 꼭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내비 플러스 있으면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는 옵션 사양들을 넣었고 욕심을 부리거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뭐 그런 1년에 한 번, 두 번 사용할 만한 옵션은 최대한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현재 사양에 매우 만족하고 불편함도 없고 그렇다고 막 너무 욕심부렸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터보냐, 자연흡기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자연흡기면 진짜 가기가 안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자연흡기 모델을 타봤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연흡기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마력이 딸리는 건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자연흡기냐 터보냐를 떠나서 그냥 경차 자체가 마력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오르막길이나 그런 데에 잠깐 N으로 놓게 되면 차가 안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꼭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르막길에서는 중립을 놓지 않고 브레이크로만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차가 나가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차가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하고 또 차선 변경할 때 막 끼어들기가 힘들 정도로 느리다. 제로백이면 어쩌고 근데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예를 들어 빨간불이었는데 초록색 불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나갈 수가 없고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터보로 그렇게 해결이 될까? 뭐 터보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잘 나갈 만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게 스포츠 모드가 돼요. 스포츠 모드를 켜고 달리면 굉장히 주행이 너무 편하고 특히 올림픽대로를 밤에 탈 때 그렇게 빵 뚫린 도로를 밤에 탈 때는 스포츠 모드를 켜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서는 다시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렇게 갑자기 붕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모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RPM이 뭐 일반으로 해서 그 정도 속력 내는 거랑 그다지 차이가 없어서 전 스포츠 모드로 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연흡기가 뭐 마력이 낮고 하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저처럼 타시는 분들은 50km 이상 낮에 많이 속력을 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올림픽대로는 꽉꽉 막혀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연비도 우선 제가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연비가 한 17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잠실에서 합정 가는 기준으로. 그리고 안 막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하면 21에서 23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잠실에서 합정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차가 없을 때의 연비였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확실히 저희 어머니가 타시더니 경차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정도의 승차감이다. 모닝을 타봤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매우 좋다라고 느꼈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는 진짜 뒤가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엄청나게 크지만 그냥 달릴 때 승차감이나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경차치고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경차여도 이게 조금 더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이 차를 정말 비추하고요. 경차가 아닌 다른 차를 사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고속도로를 타게 됐어요. 근데 흔들림이 양옆으로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이런 느낌도 있었고 100km부터 그 정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 차단도 시내에선 잘 됐는데 막 터널이나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나 고속도로 아무래도 쌩쌩 달리다 보니까 차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요. 이렇게 막 소리를 약간 원소리 높이듯이 말을 해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 운전할 때 피로감, 스트레스가 이런 거구나를 아주 고속도로에서 느껴서 절대 고속도로 타는 분들을 비추고요. 웬만하면 실내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썬팅이나 블랙박스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차를 계약하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딜러가 있어서 그분들이 블박이나 썬팅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온라인이잖아요. 저희 다 온라인 구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심지어 결제나 계약이나 막 이런 거 다 혼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선 현대에서 측면과 후면의 썬팅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등급이 중간 정도 등급의 썬팅을 해주고요. 그 이상으로 하려면 할인 쿠폰으로 해서 조금 더 돈을 내고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앞면은 따로 하셔야 돼요. 저는 앞면은 아마테라스? 지금 여기 써있네. 아마테라스고 옆에는 레이노라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찍으면은 현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쿠폰으로 했는데 사실 후회해요. 저는 더 높은 버전을 할 걸 그랬어요. 약간 이게 중급 정도 이 필름 같은 경우 염색 필름이고 되게 어둡기만 어둡지 해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반면 이 앞에 있는 필름은 고급 썬팅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가 들어오는 거는 잘 막아주지만 그래도 밖에 잘 보이도록 안에서 운전할 때 밖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시안성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캐스퍼 카페에서 당첨을 돼서 썬팅 그거를 받게 돼서 앞면을 한 건데 옆에랑 뒤도 당첨이 될 줄 알았다면 현대 걸 하지 말고 같이 다 받을 걸 너무 좀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인수를 이 썬팅샵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차량 인수를 할 때 블랙박스를 같이 사서 아예 달아버렸어요. 왜냐면 인터넷 최저가랑 여기 썬팅샵에서 파는 거랑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해야겠다 해서 그때 바로 했고요.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만 원 아래였어요. 그래서 10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보통 너무 비싸지 않은 1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을 또 등록하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대리로 해주는 게 현대에서도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약 과정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 그걸 신청을 해서 그냥 뭐 차 번호도 그렇게 연락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직접 뭔가 어디에 가서 막 해야 될 게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추가하고서 했고요. 돈을 아끼시려면 이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때 바빴나? 귀찮았나? 그리고 차를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좀 이슈가 있었어요. 진짜 이번 온라인 판매를 겪어보신 분들은 현대에 다들 앙금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모든 과정이 최악이었고요. 상담원이 저보다 정보가 없어서 상담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니까 제 위에 있는 뭐 어떤 분 담당자를 바꿔주겠다 해놓고서 뭐 연락이 막 반나절 넘도록 안 오고 제가 막 되게 계속 전화를 해야 되고 막 되게 불편했어요. 친절은 무지무지 친절한데 무능한? 그래서 정말 불편했고요. 현대를 정말 싫어하게 됐습니다. 차는 좋았는데 그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덜 된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라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상담원분들이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온라인 판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 계약을 할 때도 잔금을 다 보냈어요. 사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잔금 확인이 계속 안 된다고 뜨는 거예요.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센터랑 연락을 했는데 제가 차를 받아야 되는 날도
점점 미뤄지고 저는 스케줄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 일정을 다 빼놨는데 그리고 손님을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1,000 얼마가 되는 돈이 갑자기 입금이 안 됐다라고 계속 뜨니까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현대에서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불편한 점과 그리고 또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우선 방금 말했듯이 온라인 구매라는 점이 매우 제일 큰 단점입니다. 경차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타신다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안 나간다는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경차라는 점을 감안하고 산 거라 이런 부분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스마트 키를 여기 운전자석 그 손잡이에만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문을 여는 버튼이. 이쪽 조수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불편한 게 이제 차를 문을 잠그고 열 때 막 방금 저처럼 막 벽 쪽에 주차를 하게 돼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문을 잠그는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방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차 키를 잠가야 되는 거. 이런 건 조금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많더라고요.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창문을 내릴 때 운전자석만 자동 내리기가 되는데 올리는 것도 직접 올려야 돼요. 이게 은근 또 불편해요. 근데 뭐 요 정도야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를 안 사야 되는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크다는 걸 좀 느꼈어요. 차체가 작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제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여기 차가 다른 차들을 이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차선을 지나가는데 저는 이만큼 채워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부분이 옆 차선까지의 거리가 굉장해요. 그래서 거울이 적절한 위치로 제가 조정을 해놓으면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커져요. 차선 변경할 때 옆 차선 차가 조금 안 보여가지고 보조경을 저는 달아줬고요. 이런 거는 좀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작은 차라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신체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차 옆에를 보면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시야를 방해한다 느꼈는데 이거는 타다 보면 적응이 금방 돼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고속도로 주행 시에 정말 불편하고 피로해요. 그래서 흔들거림이 심하고 다시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정도로 불편했어요. 경차의 장점인 작다는 점과 또 단점이었던 승차감 같은 것들이 잘 보완된 것 같아서 새로 사신다면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름을 풀로 넣으면 얼마 정도 될까? 6만 원까지는 넣어본 적이 없고요. 가득 넣어도 한 5만 원 중후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만 원대라는 거. 그리고 저는 매일 잠실이랑 합정 왔다 갔다 하는데 주에 5만 원 아래로 기름을 넣어요. 오늘도 꽉 채웠는데도 3만 얼마? 시내만 다닌다면 기름값 걱정을 가까운 거리만 주행하신다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 시에도 타고 내릴 때 좁지 않다는 점 너무 좋고 특히 방금 제가 이렇게 이동했었던 거 있잖아요. 영상 시작할 때 그런 이동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요. 또 좋은 게 제 일의 특성상 주차를 바깥에 할 일이 많아요. 그때 공영 주차장 되게 많잖아요. 항상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고 또 민영 주차장도 가끔 할인을 해주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공영을 이용하는데 그런 게 경차의 진짜 소소한 행복이랄까? 그리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50%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막 좀 중심가에 가면은 1시간에 막 공영 주차장인데 6,0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50% 하면 3,000원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캐스퍼를 구매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천하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저랑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요. 저는 차를 탈 때 굉장히 넓다고 느꼈고 지금도 천장이 엄청 높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몸이 큰 분들이 보고서 차가 자기가 차기에는 작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신체 조건이 비슷한 저는 163에 외소한 체격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넓게 편하게 잘 타고 다니실 것 같고 또 속력을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타는 분들 그리고 시내에서만 주행하실 분들에게 추천하고 속력을
탄력을 내며 멀리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차보다는 더 튼튼하고 큰 안정감 있는 차를 사시는 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 않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혜택들인데요. 유지비가 확실히 적게 드는 것 같고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유지비를 감당하기에 좋고요. 4인용이라서 좀 많이 태우지 않는 분들 뒷좌석은 진짜 좁고 엄청 별로라서 저도 접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급할 때만 태우는 정도고요. 그래서 옆에 한 명 정도 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후기고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편은 What's in my car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차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캐스퍼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뭔가 차에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이것저것 싣고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일못의 리뷰였고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